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인 인생 여주인의 주인장 힐즈입니다. 오늘의 여주인 시작하겠습니다.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인이 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지인은 그 음악가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노래를 그가 도착할 쯤에 들을 수 있도록 집에서 부르고 있었고, 때마침 그 음악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음악가는 매우 감탄한 채 음악을 듣고 있었죠. 초대한 집주인은 그의 의도대로 음악가가 만족한 걸 보고 노래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그 음악인이 다가가 말을 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기다린 집주인에게 그는 혹시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누구죠? 오늘의 여주인은 슈베르트. 앞서 일화에서 말했듯이 그는 가곡을 많이 만들었기에 가곡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마왕, 송어 등 너무도 많은 곡을 만들었기에 자기 자신이 만든 곡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죠. 훌륭하고 아름다운 곡들을 다 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힘든 삶을 살아야 했는지 그가 주인공인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1797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난한 집안의 13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남매는 총 16명일 정도로 매우 대가족이었지만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위생에 대한 수준이 낮았기에 그의 남매 중 11명은 슈베르트가 어린 나이에 죽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족이 많고 살림이 넉넉지 않아 먹을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빵집에서 오랫동안 팔기 위해 솜을 뿌려 보관한 빵들을 떨이로 사서 먹곤 했는데, 이 행동은 슈베르트가 건강하지 못해 요절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그의 목소리는 매우 미성으로 아름다웠기에 궁정예배당 소속 아동합창단의 장학생으로 뽑혔고, 당시 궁정 소속 안토니오 살리에리로부터 음악교육까지 받게 됩니다. 변성기가 오기 전 독창회를 열정도였으니 당시 그는 매우 전도유망한 학생이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의 절정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후부터 그는 가난과 유랑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은 슈베르트 친구 중 한 명이 돈을 벌어서 친구들에게 밥을 사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름을 받고 나온 슈베르트는 자리에 앉은과 동시에 빵 6개와 차도 여러 잔을 비울 정도로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전해지고, 슈베르트 첫인상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 어느 부유한 성악가가 나중에 그의 음악을 듣고 감탄하여 도와줄 게 있느냐고 묻자, 이에 슈베르트가 배가 매우 고프다고 대답했다는 일화는 그가 가난에 힘겨워했을 삶을 보여줍니다. 또 그가 죽기 1년 전에서야 피아노를 장만했다는 사실은 그의 어려웠던 삶을 반증합니다. 더불어 그는 아버지와 자신의 진로 문제에 대해 대립했기에 집을 나오게 되었고, 이후 개인 교사를 하는 집이나 친구들의 집에 얹혀 살며 살 정도로 안정된 거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는 날까지 그는 떠돌아다니다가 그의 형의 집에서 운명을 했습니다. 그는 31살의 짧은 인생 동안 999개의 작품을 쓸 정도로 뛰어난 작곡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모차르트, 베토벤, 안토니오 살리에리 등 굵직한 음악가들이 많았기에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그의 사후 유명해졌고, 이랬기에 그는 살아생전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했죠. 그의 실력을 알아본 부유한 친구들이나 후원자들이 그의 작품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으나 세상은 슈베르트 음악에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음악가는 출판사에 자신의 음악을 팔아야 했는데 어떤 출판사에서도 사주지 않자 슈베르트 후원자 중 한 명이 슈베르트 작품 중 하나를 당시 10년차 공무원 연봉의 간격으로 샀습니다. 이것은 슈베르트 자신감을 위해 슈베르트 몰래 후원자가 산 사실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렇듯 그의 음악은 CF와 영화 등 다양하게 쓰이는 현재와는 달리 당시에는 널리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좋아했는데 동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는 베토벤을 더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라 베토벤이 그가 살았던 집 근처 2km 이내에 살았지만 찾아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베토벤이 죽기 일주일 전 그를 찾아갔는데 베토벤의 초라한 말년의 모습에 실망한 나머지 베토벤에게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고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의 우상이었던 음악가가 키가 우습고 기침 소리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합병증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소심함에 일찍 만나지 못했음을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한편 그의 소심함에 대해 알려진 일화 중 하나는 그가 젊은 시절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진 것입니다. 헤어진 이유도 그의 이러한 소심함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가 내성적이라 사랑했던 여성과 헤어지기도 했고, 또 그가 어릴 적 먹었던 소금 절인 빵에 의해 신장이 망가져 얼굴이 부었고, 이 때문에 여성들의 인기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키도 작았고 고생도 많이 해서 잘생긴 외모에서 점점 망가지는 외모가 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성격이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성격이 밝았기에 친구들과의 교우관계가 좋았지만 이 중 한 부유한 친구의 삶의 방식에 빠져 한동안 쾌락과 향락의 마음을 즐기는 삶을 살았고, 이 때문에 성병까지 옮았다는 설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힘들게 산 슈베르트는 이유모를 병에 걸려 베토벤이 죽은 1년 뒤 그도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이 병이 앞서 말한 성병이라는 설도 전해지지만 이 사실은 확실치 않고, 그가 다만 병에 걸린 후 3일 만에 운명했기에 손도 쓰지 못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은 뒤 그가 존경하던 베토벤의 묘 옆에 묻혀 그가 살아생전에 받지 못했던 음악에 대한 명성을 종이나마 얻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모차르트 가묘도 그와 같이 있습니다. 그는 피아노 등 악기도 없이 음악을 작곡하는 천재였으나 그 작품들은 사후에 더 유명해졌기에 아쉬울 뿐입니다.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주머니 속의 송곳, 즉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듯 능력이 있으면 언젠가 능력이 인정받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사사승전에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사후에 모차르트 베토벤으로 이어지는 천재 작곡가로 인정받듯 능력을 키우면 언젠가는 인정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에 쫄지 맙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